YMTC 미국 제재로 3D 낸드 생산 중단, 낸드 업계 방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 강화로 중국의 YMTC가 낸드 플래시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낸드 플래시는 뒤에서 웃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제재로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YMTC가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EUV 노광 장비뿐만 아니라 DUV 노광 장비 그리고 각종 장비가 YMTC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산업시설의 기반이 되는 장비 자체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기에 문제가 생겼고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러한 부분까지 완전히 어렵게 된다는 상황이죠. 낸드 플래시 업계가 뒤에서 가장 크게 웃는 이유는 YMTC의 낸드 생산 중단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YMTC의 목만큼 전체 글로벌 낸드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YMTC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낸드 생산의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물량 자체가 쭉 줄어들게 되면 이 3%만큼 물량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 때문에 낸드 시장은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수급 균형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때부터 가격이 서서히 정상 자리, 오르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YMTC 미국 제재로 3D 낸드 생산 중단, 글로벌 낸드 업계 방끝입니다. 18일 시장조사기관인 트랜스포스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YMTC가 2024년까지 3D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YMTC의 퇴출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미국 상무부가 이 회사를 수출 통제 명단 (Entity List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이죠.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KLA 등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출을 가로막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등을 사용한 외국 업체도 YMTC에 제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중국의 YMTC의 장비 자체를 아예 수출을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일본 업체나 네덜란드 업체까지 여기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 특히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 여기에 동참까지 끌어낸다라는 생각입니다. 트랜스포스는 미국 상무부의 제재로 인해 YMTC는 장비 반입과 해외 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고, 이번 제재가 화웨이처럼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양쯔 메모리 YMTC가 생산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트랜스포스는 2023년 YMTC의 비트그로스, 즉 비트당 성장률이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칭화유니의 자회사인 YMTC는 중국 최대의 낸드 제조사이죠.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는 YMTC를 작년 기준 중국 제조사 중에서는 1위, 글로벌 낸드 제조사 중에서는 6위의 점유율을 올린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YMTC의 2021년 낸드 세계 점유율은 2.3%, 올해는 한 3%가량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3%대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DRAM 그리고 낸드 이 두 가지로 분리되고 있는데, 낸드의 경우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밀어내고 이제 저장 장치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속도 문제, 그리고 용량, 부피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낸드 플래시로 만든 SSD가 이것을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낸드의 경우 DRAM에 비해 기술 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낸드 업체들은 층수를 올려서 직접도를 높이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200단 이상의 낸드의 경우
올해부터 등장했는데 YMTC는 올해 4분기 세계 최초로 기업용 B2B 232단 낸드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것은 마땅히 박수받아야 될 일이지만 YMT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발등을 찍는 일이죠. 미국의 견제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128단 이상 낸드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가제로 변경했고 12월에는 YMTC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기 때문이죠. 미국 기업 중 수출 통제 명단 기업과 거래를 하려면 정부, 특히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미국은 두 개 제조 모두 불어를 기본값으로 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YMTC로 수출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된 거죠.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반도체 개발과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트랜스포스는 미국 제재로 YMTC는 낸드 기술 개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3차원 낸드 시장에서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128단 이상 낸드 수율 개선과 최신 3D 낸드 기술 개발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YMTC가 128단의 낸드 그리고 232단에 지금 낸드를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232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율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테스트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기술 개발과 성능의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미국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트랜스포스는 당초 내년 YMTC의 비트 그로스를 전년 대비 60% 증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 그로스를 제재 강화로 두 차례 하향한 상황이죠. 전년 대비 18%의 상승을 거쳐서 전년 대비 7%의 감소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간 7%의 역성장은 사실상 사업 지속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게 original projection 그리고 latest projection that takes account of entire list. entire list 후에 이게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지금 예견을 했었는데 지금 2020년 4분기 105로 돼 있는데 그리고 145로 늘어났었죠. 근데 130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가는 현 상황을 트랜스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YMTC의 물량 공급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애플은 지난 10월 YMTC의 낸드 구매를 취소를 했죠. PC 제조사들도 SSD 조달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에 YMTC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하려다가 미 의회의 반대로 부딪히자 보류한 것이죠. 애플과 PC 제조사들의 YMTC의 낸드를 외면하기 시작하자 이제 YMTC와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용만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략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수출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양쯔 메모리가 YMTC가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저사양의 낸드 이것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던 YMTC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급성장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무한한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이 무한한 지원에 쾅 때려박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트랜스포스도 YMTC는 중국 본토 메모리 기업으로 사업이 원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기술 정체로 원가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잃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YMTC가 중국의 기업이죠. 중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판매는 원활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경쟁력이 있느냐? 이제 원가 자체가 128단 그리고 232단의 지금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조정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능력도 있고 속도도 괜찮게 받쳐주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잃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YMTC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기존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뿐만 아니라 DUV 노광 장비까지도 제재 대상에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과거 기술인 2D 낸드 플래시 등을 이용해 전통 반도체 생산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낸드 플래시는 이제 만드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YMTC의 몰락은 전체 낸드 업계에게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공급 과잉 상황을 다른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등은 피해를 입지 않고서도 현재의 낸드 공급 과잉의 어려움을 타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낸드 메모리 카드용 범용 제품인 128GB, 16GB, 8MLC 제품의 경우 고정 거래 가격이 지난 5월 4.81달러를 고점으로 지난 10월까지 5개월 연속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기준 가격은 4.14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11월 가격은 4.14달러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등 소비 침체 탓에 반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4.14달러가 이제 지지선으로 곧 중축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만약 YMTC가 여기서 만약 퇴출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이 공급의 그 과잉 상황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지금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소비 심리가 받쳐줘야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받쳐지지 않는 상황.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YMTC의 시장 퇴출은 공급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공급이 줄게 되면 가격 하락의 완화는 물론 가격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우리가 공급이 줄게 되면 당연히 그 그래프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낸드는 이미 상반기에도 키옥시아 생산시설 오염으로 가격 방어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낸드 2위인 키옥시아의 공급 차질이 낸드 가격의 하락을 막아줬던 것이죠. 트랜스포스는 내년 전체 낸드의 비트 코스를 전년 대비 3.6%에서 2.3%로 소정했다라고 하면서 전체 낸드 공급은 2023년 하반기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분기부터는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YMTC의 시장 퇴출, 특히 3D 낸드 플래시, 2D 낸드 플래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3D 낸드 플래시는 적층에서 올라가는 거고, 지금 2D 낸드 플래시는 평면으로 좌우로 펼쳐지는 낸드 플래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2D 낸드 플래시가 나왔고 3D 낸드 플래시가 나온 것은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3D 낸드 플래시로의 전환이 완전히 어려워지게 되면 지금 현재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YMTC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SMIC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로 한바탕 지금 꼬그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YMTC 그리고 창신 메모리까지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미국의 견제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